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주로 러시아 관련한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여러가지 항공기 그리고 놀라운 성능의 항공기를 만든다고 계속 선전을 해와서 우리나라에 또 뭐 전 세계에 러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러시아 덕후들. 저도 한때 초보 밀리터리 마니아 시절 때 이 러시아 무기 하도 선전해서 뭐 정말 엄청난 성능이라고 하니까 진짜 그런 줄 알고 굉장히 흠모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다 뻥이었다. 내가 바보였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 러시아가 엄청난 성능의 폭격기를 만든다 라는 거고, 또 그 폭격기를 만든다고 하는 그 러시아가 전선에서 정말 놀라운 총을 들고 전투를 하고 있더라. 그것도 핵심 지역에서. 어떤 총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페루가 한국의 K808 장갑차 도입이 확정된 거 아니다 라고 국방부가 공식 오피셜로 이야기를 했고, 아직 제안서를 접수 중이다 라고 한국 모 언론에서 발표한 K808 장갑차 수출 확정 소식에 대해서 부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F-35A 스텔스 전투기 25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총 75대 체제로 확정했다라는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국내 매체에 의해 보도되었던 K808 페루 수출 성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페루 국방부가 오는 7월 14일까지 신형 장갑차 도입 제안서를 접수한다며 접수 일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한국의 K808 장갑차 도입설도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중국판 F119 엔진이라 자평하는 차세대 전투기용 엔진인 WS-15를 탑재한 제20 전투기를 비행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최대 181kN의 추력을 발휘할 수 있어 130에서 150대 초반의 기존 AL-31 계열 엔진을 압도한다는 것이 중국 측의 주장인데요. 별 문제 없이 운용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싱가포르 공군이 F-16 전투기에 현존하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가운데 최강인 것으로 평가되는 파이썬5를 통합했다는 소식입니다. 마하 4의 빠른 속도에 20km 이상의 사거리, 발사 후 라고는 물론 헬멧 연동까지 가능한 이 미사일 덕분에 싱가포르 F-16의 근접 공중전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전망입니다. 러시아의 전차 보급과 후속 군수지원 사정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기상천외한 괴물 전차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덜란드의 오신트 전문가 오릭스가 도대체 이걸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며 놀라운 사진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 당초 F-15EX 도입이 유력했던 이스라엘이 돌연 방침을 바꾸어 F-35A 전투기 25대를 추가 구매한다는 소식입니다. 기존 발주분 50대에 이어 25대가 추가되면서 75대 체제가 만들어질 전망인데, 추가 도입 가능성도 거론되어 있어 이스라엘 공군의 F-30 도입 수량은 궁극적으로 100대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 한국의 K808 현대 로템에서 생산하는 차륜형 장갑차죠. 우리 한국군이 지금 전방 특히 경기도 지역의 상비 사단에서 주로 사용하면서 지금 도입해 나가고 있는 장갑 차량인데, 제가 그저께 국방TV의 심층 분석에서 말씀드렸지만 현대전, 특히 한국이라는 이런 우리 그 전장 상황, 상대가 세계 최대 규모의 포병 그리고 대전차 무기를 가지고 있는 북한 아니겠습니까? 그런 전장에서는 안 맞다. 너무 방어력이 약하다. 그 방어력이 약한 대신 싸다. 이제 이건 거죠.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페루가 이걸 30대 도입에 6천만 달러 해서 대당 26억 원에 사기로 했다고 한국경제신문이 발표를 했는데, 그걸 페루 국방부가 부인했습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아직 제안서는 진행 중이다. 7월 14일까지 제안서를 받는 중이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니죠. 그래서 페루 입장에서는 다른 복수의 업체가 좀 들어와야 경쟁도 되고, 그래서 협상력도 자기네들이 올라갈 텐데 지금 뭐 하는 소리냐 라고 이제 부인을 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간에 선정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중국이 WS-15 엔진을 탑재한 제20 전투기 첫 비행시켰다라고 하는데, 이 엔진이 F-22 엔진보다 더 성능 좋다라는 거예요. 무려 181kN. F-22에 들어가는 엔진이 F-119 엔진이 160 이 정도뿐이 안 되는데, 그보다 더 파워 좋고
그도 그럴 것이 이게 더 무거우니까 전투기가. 그리고 F-35에 들어가는 F-135 엔진이 191kN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크기가 크고 뚱뚱한 이 F-35, 그 F-35 들어가는 엔진 하나만큼의 그 파워를 두 개를 집어넣으니까 J-20 이 스텔스 전투기가 얼마나 이제 기동성이 좋아지겠냐 이 말인 겁니다. 참고로 우리 KF-X, KF-21에 들어가는 엔진이 미국의 F-414 엔진이죠. 그게 98kN. 그거의 더블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F-16 전투기 그리고 F-15K 전투기에 들어가는 F-110 엔진이죠. 그게 초기형은 110kN 그리고 후기형은 140kN. F-15에 들어간 엔진보다 훨씬 더 파워 좋다 이겁니다. 믿거나 말거나죠. 까보 중의 끝판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까보니까 중국제네. 카탈로그 성능 전혀 안 나와. 이런 거 기대합니다. 자, 라파엘이 만든 이 파이슨이라는 미사일인데 단거리 열추적 미사일이죠. 그래서 뭐 딱 생긴 것도 보시다시피 뭐 핀이나 날개가 핀 많이 달려 있죠. 핀이 많이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은 기동성이 그만큼 좋기를 희망한다.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미사일이 얼마나 대단하냐? 발사 후 락원. 자, 적 전투기하고 붙었어요. 근데 이제 헬멧 마운티드 큐잉 시스템 요즘 대부분 다 되니까 쳐다보고 내 눈하고 초점을 딱 맞춰서 오케이 발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급박하니까 그러기도 안 돼. 먼저 쏴놓고 쏘면 상대가 멈칫하겠죠. 미사일이 확 날아오니까. 그리고는 쳐다보고 지금 날아가고 있는 걸 락원 딱 시키는 이런 것 정도까지 되는 엄청난 성능이다. 그리고 속도도 사이드와인드 9X보다 훨씬 빠르다. 마하 4 이상. 뭐 그래서 현존 단거리 열추적 미사일 중에 제일 세다라고 평가되는 걸 싱가포르가 자신들의 F-16 전투기에 탑재를 했는데 남중국해에서 가장 강력한 공군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뭐라고 불러야 되냐라는 거죠. MT-LV 장갑차에다가 앞에는 헬기에 장착하는 57mm 32연장 로켓포드를 장착해 놓고 뒤에는 82mm 박격포를 엮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4연발 박격포. 야, 이건 진짜 멋진 신박한 무기인 것 같습니다. 4연발 박격포. 야, 그래서 앞으로 일단 57mm 거의 뭐 방사포죠. 다른 장 로켓. 32연장이니까 확 쏴주고 그리고 차 싹 뒤로 돌려가지고 한 바퀴 슉 돌려서 그리고 82mm 박격포 4발 팡팡팡팡 쏴주고 이거 엄청난 화력 지원 되겠죠. 그래서 이 오릭스라는 이 오신트 전문가가 계속 우크라이나의 전과를 올리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좀 그만두려고 한다. 도대체 이걸 뭐라고 규정해야 되냐. 뭐라고 딱히 말할 수가 없네. 라고 할 정도로 머리를 지글지글하게 만드는 러시아가 현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프랑켄슈타인처럼 끌고 모아서 만드는 무기 중에서 거의 뭐, 야, 이건 좀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무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원래 F-15EX, 그래서 뭐 하늘의 미사일 런처, 완전히 그냥 미사일 화력 지원함처럼 뭐 그런 20발이 넘는 공대공 미사일 다량으로 쏘고 뭐 그런 용도로 F-15EX를 도입하나 싶었는데 F-15EX 안 하고 F-35를 25대를 그냥 더 하겠다. 자기도 일 안 하고 전쟁할 거 계산해보니까 뭐 F-15EX처럼 스텔스 아닌 거 가지고 와서 아무리 전자전 성능 좋아도 거기까지 갈 수가 없죠. 이란이에게. 그래서 결국 스텔스가 중요하구나 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KF-21이 어차피 스텔스가 아니기 때문에 스텔스 전력을 어느 정도 규모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저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록히드 마틴하고 저하고 아무런 커넥션 없어요. 그냥 F-35가 세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서방 세계의 극심한 제재로 인해 항공산업 분야에 큰 데미지를 입고 있는 러시아가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를 조만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존하는 모든 방공망을 돌파할 수 있다는데 정말 그럴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투폴레프 주도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 항공우주군의 차세대 전략폭격기 팍다 시제기가 올해 중 공개될 것이며 늦어도 2025년에는 첫 비행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러시아 매체들이 현지 시각 7월 1일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매체들은 통합항공기 생산공사의 한 공장에 기술 문서와 부품 배송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시제기 제작이 진행 중이라며 현재 시제기 제작은 최종 단계에 와 있으며 올해 중 공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매체들은 통합항공기 생산공사의 한 공장에 기술 문서와 부품 배송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시제기 제작이 진행 중이라며 현재 시제기 제작은 최종 단계에 와 있으며 올해 중 공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임스 해피 군비장관 역시 팍다 또는 이즈델리아 80으로 명명된 신형 폭격기 개발이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며 2025년에는 첫 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 최초의 스텔스 폭격기인 팍다는 미국의 B2 스텔스 폭격기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전익기 형상의 스텔스기로 예상되는데요. 러시아는 개발 비용과 기술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수호이 57에 적용되었던 항공 전자장비와 엔진 등을 적극 활용해 팍다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는 팍다와 관련한 여러 정보를 흘리고는 있지만 시제기의 개략적인 형상이나 목표 성능, 체급 등을 철저하게 비밀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는 높은 수준의 스텔스 성능이 적용되어 현존하는 모든 방공망을 돌파할 수 있고 무인기와 연동한 합동작전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 정도입니다. 러시아 언론들은 이제 곧 데뷔할 팍다가 현존 최강의 스텔스 폭격기가 될 것이라며 이 폭격기를 러시아 항공우주군의 게임 체인저라고 선전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폭격기가 어떤 형태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야, 뭐 이렇게 나오면 정말 생긴 거 멋지기는 하겠는데요. 이거 다 그냥 예상 CG입니다. 어떻게 나올지 공개한 적 없고 이 팍다는 오래전부터 팍다 만든다라고 계속 선전해 왔죠. 그래서 지금 어떤 그 컨셉이 수호이 57에 적용되었던 항공 전자장비, 엔진 이런 거 가지고 만든다. 이게 이제 마치 미국의 B-21 레이더 폭격기가 기존 F-35나 이런 데서 사용됐던 그 기술들 그리고 그런 엔진이나 이런 거 다 적용해서 좀 싸게 개발해서 염가에 생산할 수 있는 체제, 이게 이제 B-21 레이더 폭격기의 컨셉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컨셉이다 라고 하는데 컨셉은 그렇게 가야 되죠. 그런데 과연 이게 실제로 어떤 성능으로 나올지 알 수는 없고, 러시아가 보면 팍다 오래전부터 만든다고 했다가 아직도 안 만들고, 또 며칠 전에는 미그 41 해서 6세대 전투기, 극초음속 전투기 만든다. 또 며칠 전에는 수호이 57 22대 말고 추가 생산하는 부분은 6세대 전투기 버전으로 만든다. 이렇게 입만 열면 그냥 아무 말이나 쏟아내는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는데, 이 팍다는 진짜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 그러나 진짜로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물론 이 제대로 된 성능을 구현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껍데기만 좀 갖춰놓고 움직일 수만 있게 하는 롤아웃 행사는 올해 정도에 할 수 있다. 왜냐? 푸틴이 지금 반란을 맞고 리더십이 상당히 흔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런 멋지게 생긴,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라도 지금 일단은 외형은 멋지게 생긴 거 하나 딱 해서 이게 바로 푸틴의 치적이야 라고 하는 그런 푸틴 정권 유지용 홍보 행사 정도는, 그래서 올해 롤아웃 행사는 할 수 있지만 내부는 완전히 깡통, 이런 거 한번 보여줄 수는 있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러시아는 일단 말로 떠들어 놓고 보는 겁니다. 그런 러시아의 민낯을 보겠습니다. 자포리자와 도네츠크 전장에서 러시아군을 대상으로 참호 소탕전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마치 시간 여행을 통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 것 같은 충격적인 상황들을 겪고 있습니다. 2023년의 러시아군이 제정 러시아 때 소총을 들고 방어선에 투입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러시아군의 방어선에 대한 파상 공세를 펴며 참호 소탕전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자신들과 싸웠던 러시아군의 개인 화기를 보고 큰 충격에 빠졌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7월 2일 리포트했습니다. 바흐무트 남쪽에서 최근 활발한 참호 소탕 작전을 펴고 있는 제3돌격여단 관계자는 러시아군 참호를 점령한 뒤 촬영한 영상을 통해 자신들과 싸웠던 러시아군이 모신 나강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참호 속에 있던 러시아군은 모신 나강과 AK-47, AK-74 등 여러 종류의 소총을 사용 중이었고 대부분 탄약이 없었다라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그들이 공개한 영상 속 총기들은 모두 탄창이 빠져 있거나 노류쇠 후퇴 고정 상태였습니다.
해당 총기들을 사용한 러시아군 부대는 제72 차량화 소총여단과 제57 차량화 소총여단인데요. 이들 부대는 모두 바흐무트 방어를 위해 새로 편성된 부대로 대부분 신규 증집된 신병들과 러시아군 예비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신나강 소총은 자포리자 전선에서도 발견됐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벨리카 노보실카 축선의 러시아군 참호를 점령한 뒤 촬영한 영상에서 이곳의 러시아군 병력 대다수가 모신나강 소총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제정 러시아 시기인 1891년부터 러시아군에 배치된 모신나강 소총은 AK-47이 배치되기 전까지 소련군의 주력 소총으로 활약했고 1998년까지 생산되며 저격용으로 일부 사용됐는데요. 단발 볼트 액션식 소총인 이 총이 최일선 부대의 주력 화기로 지급된 것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고전 총기가 전장에 등장한 것은 러시아가 겪고 있는 무기 부족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갈수록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러시아. 다음에는 또 뭐가 튀어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자, 모신나강을 예비군들이 들고 있는 거, 후방 부대가 들고 있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포리자, 바흐무트 여기는 지금 완전히 그냥 핵심 격전지죠. 거기에 있는 제57 차량화 소총여단 정규군이죠. 여기에서 모신나강을 들고 전투를 한다라는 놀라운 건데요. 자, 이게 바흐무트에서 노획한 모신나강 총이에요. 정말 놀랍죠. 여기 앞에 여기처럼 스코프가 달려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완전히 그냥 깡통 모신나강입니다. 이런 거 들고 있는 우크라이나군. 자, 그리고 여기는 벨리카 노보실카 자포리자 전선의 주력 이 주기동로죠. 여기에 모신나강이 아주 대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만큼 러시아가 이제는 소총도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 총들이 탄약이 하나도 없더라. 빈 총 들고 있더라 이겁니다. 탄약이 없으니까 보급이 지금 다 잘리고 있으니까 이 모신나강은 볼트 액션 이거죠. 한번 쏘고 하고는 또 쏘고 땡길 때 탄피 나가고 다시 밀어놓고 또 쏘고 5번을 하는 건데 참호전 할 때 막 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군이 참호 교통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뛰어들면서 막 쏘지 않겠습니까? 자동으로. 그런데 여기는 쏘고 이거 하고 쏘고 하고 해야 되니까 상대가 되겠냐 이겁니다. 자, 모신나강 사격하는 거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국인인데 모신나강을 사격 시범을 보이고 있죠. 땡기고 하니까 탄피 나가고 쏘고 이렇게 하는데 참호에서 그냥 갈겨야 되는데 시체말로 갈겨야 되는데 이거 이래가지고 되겠냐 이거죠. 이게 오늘 러시아의 현실이다. 모신나강이 후방 예비부대 아니고 완전히 주력 방어선에 모신나강이 정규군에 깔릴 정도로 처참한 현실 러시아군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